그래서 1단계에서 이제 3단계까지를 하는 동안 우리 무슨 사이야? 이렇게 잠만 자는 사이처럼 지내긴 싫은데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최종 단계인 소유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플에서 6살 연하로 소위 가벼운 만남에서 만났는데요. 남자애가 여행도 가자고 하고 일반적인 데이트도 원하고 해서 그렇게도 했는데 나중에 감정이 생기고 결혼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했는데 번복하더니 첫 번째 신뢰가 없다, 출발이 가벼워서, 두 번째 나이차, 이것 때문에 못 만날 것 같다고 애매한 거 싫다고 정리하자고 했고 저는 제 마음 끝까지 고백 안 하고 가벼운 거 원한다고 하고 끝냈어요. 당연히 접어야겠죠. 나이가 나이인데. 근데 이 애랑 연애다운 연애 못 해본 거 아쉽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 마음 들키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러네요. 이런 고민을 하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파트너로는 지내는데 나를 엄청 가볍게 보는지 안 보는지 일단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랑 좀 잘해보고는 싶어. 많은 여자들이 여기서 하는 실수가 이 남자가 날 좋아하는 거다 vs 안 좋아하는 거다 라는 흑백 논리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섹스만 하려고 하는 남자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호감은 있죠. 남자도 사람인데 호감 없는데 어떻게 잡니까? 남자가 사귀지 않고 파트너로만 두려고 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사귈 만큼 매력적이진 않으니까. 좀 더 파고들면 섹스는 호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사귀는 건 남자친구로서 일종의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외모만 자기 스타일이라고 되는 게 아니지. 여러분이 외모만 꾸밀 줄 알고 아무것도 없다면 섹파 탈출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 외에 매력이 없는데 어떻게 더 많은 걸 함께하는 여자친구가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얼굴만 잘생긴 남자는 같이 놀 때만 좋지 진지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어린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 다른 매력을 보여줄 기회 자체가 없으면요, 그 남자한테 말려들어서 계속 섹스할 상황만 돼요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4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남자랑 섹파를 탈출해서 좋은 관계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얘기해 드리기 전에 그런 남자를 왜 만나나요? 다른 좋은 사람 찾으세요 하는 1차원적인 훈수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 다 스카이 나오신 거죠. 한 가지 분야에 엄청난 성과를 이루신 분들 맞죠? 그러면 그런 얘기 해도 되거든요. 딴 거 하고 싶은 마음 누르고 빡세게 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온 분들은 이런 말 해도 돼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잖아. 학생의 본분이랑 어긋나지만 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게 당연한 인간의 본능인데 마찬가지로 연애도 이성적으로는 좀 아니다 싶더라도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마음이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극복하고 그 남자를 잡는 방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남자는 만나지 마세요. 다른 남자 만나세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누구나 할 법한 말을 하시는 분들은 연애를 얼마나 못하면 저런 소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날 파트너로 보는 그 남자를 나만 바라보는 남자친구로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능력이거고요. 아무튼 1단계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많은 여자들이 이제 파트너를 탈출하려고 할 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섹스를요. 나를 만날 이유가 일단은 섹스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마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아예 안 만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섹스는 그냥 하시는 겁니다. 약속. 둘이 일시적으로 파트너 관계라는 걸 깔끔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나만 생각해도 벌떡벌떡거리게 침대에서 혼을 쏙 빼놔야죠. 그렇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니요? 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침대의 심리학만 숙지하시면 되는데 원피스처럼 이 세상 모든 스킬을 다 모아놨으니 그 남자한테 대섹스 시대를 열어주면 됩니다. 이건 이제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섹스만 잘하기만 하면 안 되지. 그럼 정말 영원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나랑 할 때마다 강렬한 섹스를 경험하게 되면 나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기회들이 생기게 돼요. 만나서 바로 모텔 고만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밥도 먹고 명목상 적당히 데이트는 합니다. 만약 모텔만 가려고 하고 집으로만 부르려고 하면 모텔 근처에서 혹은 그 남자 집 근처에서 잠깐이라도 소소한 데이트라도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도란도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되게 다채롭고 인사이트가 엄청나. 그러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이제 2단계 동질감 형성입니다. 내가 단순히 성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교류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려면 사귀기 전부터 섹스를 했다, 어떡해, 무조건 너는 남자친구 후보여야 돼 라는 강박을 버리시고요. 서로 끌릴 때는 섹스도 하는 썸남이자 남사친 정도로 대하는 게 기본입니다. 쿨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쿨하면 더 좋고요.
그렇다고 뭐 딴 남자 만난 얘기를 한다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진짜 남사친처럼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 외에는 무엇이든 서로 많이 공유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남자가 하는 활동과 비슷한 걸 시작해서 자문도 구하고 같이 해보기도 하는 식으로 동료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좋고요. 그 남자의 주변 사람들이랑 친해지되 여사친 포지션으로 둘이 파트너인 거는 우리만 아는 거야. 그 남자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남사친 여사친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편하게 만나면서 재밌게 노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가 둘이 아무렇지 않게 자러 갈 수도 있고 괜히 뭐 비밀 연애하는 기분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3단계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앞서 여사친 남사친 같은 분위기도 만들어지게 되면 자주 연락을 한다거나 주기적으로 만나야 한다거나 하는 의무감이 점점 희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사귀냐 끝내냐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적당히 흐지부지한 타이밍도 생기게 돼요. 종종 연락도 뜸하게 하다가 오랜만에 보면 또 편하고 좋아. 섹스도 좋고 오랜만에 만나면서 연락하거나 만날 때마다 항상 나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인스타 스토리를 보는데 갑자기 내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어. 새롭게 클라이밍을 시작했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생전 안 입었던 정장을 입고 있어. 또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더 예뻐졌어. 그런 게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이 여자의 한계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냥 파트너로만 절대 안 보인다는 거죠. 계속 뭔가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그러면 연락을 안 하거나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을 때에도 점점 내가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파트너로만 둘 여자가 아니란 걸 충분히 느끼게 해주면서 마지막 4단계 소유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소유욕은 그냥 얻어지는 것에는 생기지 않죠. 돈 내고 배워야 진짜 열심히 배우려고 한다. 공짜로 배우는 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열심히 안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거저 얻어진다 싶으면은 이게 아무리 대단하고 이 여자가 아무리 괜찮은 여자라 하더라도 과소평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1단계에서 이제 3단계까지를 하는 동안 우리 무슨 사이야? 그렇게 잠만 자는 사이처럼 지내긴 싫은데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최종 단계인 소유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금기예요. 내가 누군가의 연인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란 것만 종종 이제 암시해주면 그만이에요. 예를 들어 소개팅을 하거나 남자들이 있는 자리에 놀러 갔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애쓰거나 막 본격적으로 막 다른 남자를 막 사귀거나 하는 게 아닌 애매한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같이 있을 때 다른 남자 연락이 오는 정도도 괜찮고요. 남사친인지 소개팅남인지 썸남인지 몰라. 그냥 뭐 아는 오빠야. 이런 식으로 이제 후딱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신경이 안 쓰일래야 이제 안 쓰일 수가 없게 되겠죠.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대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불안감을 자극해서는 절대 안 돼요. 원래 그런 여자였구나. 색파 확정 땅땅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일이 있거나 남자한테 잘해줄 때 일정 선 정도만 긋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같은 날에 대충 뭐 페레로쉐 아몬드 빼빼로 한 박스 띡 준다던가 뭐 남자친구 아니니까 높은 수위의 섹스 판타지를 남자가 만약에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남자친구도 아닌데 왜 해줘? 라고 단호하게 얘기한다던가.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라서 이 여자의 행동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음은 어떻다? 괜히 신경 쓰이고 심하면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게 쌓이고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결국 술 한잔하고 취해서 혹은 감정이 폭발하는 뭐 새벽쯤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귈래? 한번 만나볼래? 소유욕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쯤에. 이 모든 건 1단계 섹스로 조져 넣는 게 가장 필수적인 거다 보니까 침대의 심리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남자가 파트너 취급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것들 꼭 한 번이라도 시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습 보여주는 거 아주 확실합니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늦는다고 말하고 그 남자 집 앞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모습이 좀 색달랐는지 저녁 먹고 들어가자더군요. 멋진 저녁 보내고 엄청난 밤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의 관계 발전을 원하네요. 하하. 마음 급해가지고 고백받거나 우리 무슨 사이야 박을 필요가 없다니까 진짜로. 파트너 사이라는 걸 쿨하게 인정해버리고 그 애매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 애매한 단계가 지나가면 결국엔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기 마련이니까. 그 오빠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진짜 밤늦게 찾아오고 보고 싶다 찾아오고 그러면서 여자친구랑 오래 만나다 보니 루즈해졌다고 표현해. 여자친구와 정리하고 저한테 올 줄 알았어요. 그 뒤로 잠자리를 3-4번 가지게 되었고 그분은 가벼운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깊어진 상태라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요. 저도 여친이랑 못 헤어지고 있는 남자랑 만나고 있는 중인데 섹파라기보단 관계가 세컨이에요. 근데 서로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면 남자가 제게 확답을 못 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못 헤어지는 이유는 여자 쪽이랑 10년 연애인데 헤어지자고 하면 여자가 난리치고 집 찾아오고 해서 못 헤어지고 있어요. 이 케이스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관계가 애매해져서 파트너가 된 게 아니라 작정하고 파트너로 다가온 겁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질 일이 없어요. 뭐 여자친구가 뭐 난리를 쳐서 못 헤어진다느니, 오래 만나가지고 그렇게 빨리 정리할 수 없다느니, 전부 다 변명일 가능성이 99.5%예요. 작정하고 세컨 만드는 경우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영원한 파트너 될 거 아니면 당연히 비춥니다. 볼 것도 없어요. 정말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남자가 여자친구를 정리하고 왔어요. 환승 이별해서 나한테 왔다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불안할 거고요. 그 불안함은 거의 사실이에요. 아마 높은 확률로 그 여자친구와 사귄 정도의 기간, 나랑도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여자랑 또 뭐 세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미안하고 헤어지고 또 갈아탈 겁니다. 환승 연애는 그 사람의 어떤 연애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어떻게 스타일이라고 정의하냐라고 하지만 뭐 이미 존재하는 연애 스타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하고 계시니까 환승 연애라는 프로그램도 나온 거겠죠. 물론 그 단어 그대로 뭐 그 프로그램인 건 아니지만